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기현의 하이스토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하이스토리 한국사라는 책을 펴냈다고 했죠. 우리 역사 속 다양한 유물과 유적 그리고 인물과 사건 관련 에피소드를 이야기체로 풀어봤습니다. 상식을 넓히고 시체말로 아는 체 할 수 있게 만든 책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을신년스럽다는 말이 있죠.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해서 더욱 인구에 회자되는 말인데요.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 을사년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이 정설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855년에 편찬된 송남 잡지를 보면 좀 다른 설명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을사년을 흉하게 여겨서 무서워하기 때문에 살아갈 낙이 없는 현재의 삶을 을사년이라 표현한다 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리고 1897년 캐나다 선교사 제임스 게일이 편찬한 한영자전에도 을사 해놓고 기근의 해인 1785년을 가리킨다. 지금은 가난과 고통 등을 표현하는 것으로 쓰인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785년 을사년 기록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정조 때입니다. 일성록 1785년 11월 21일 주에 올해까지 거듭된 흉년으로 떠도는 유랑민이 다시 모여서 정착할 가망성이 없다라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을사년에 요즘처럼 스럽다라는 수식어를 붙인 사람이 소설가 이해조인데요. 1908년 발표한 소설 빈상설에서 주인공이 만장 같은 저의 집은 을사년 싫어서 꿈에도 가기 싫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지극히 을신년스러웠던 1905년 을사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청일전쟁에 이어서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에게 더 이상의 걸림돌은 없었습니다. 미국과는 가스라테프스 밀약으로, 그리고 영국과는 제2차 영일동맹으로, 그리고 러시아와는 포츠모스 조약으로 한반도에서 지배권을 차례로 인정받았죠. 이제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을 탈취하고 보호국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11월 9일 특사 자격으로 방한해서 15일 고종을 아련한 이토 히로부미는 아나무인격으로 고종을 겁박했습니다. 이토는 동양의 평화를 위하려면 한국의 외교를 일본이 대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책이니 즉시 동의해주기 바란다라고 고종을 겁박했습니다. 그렇지만 고종은 중대사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각과 중추원은 물론이거니와 민심까지 종합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 대한제국의 규정이다 라고 고집했습니다. 이날 접견은 무려 4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접점을 찾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나 이토는 한국 황제는 조약의 동의가 오히려 한국의 장래에 맞는다는 것을 깨달은 듯 나 이토에게 당국자한테 명해서 일본 정부의 제안에 따라 타협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라며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토는 16일과 17일 오후 사이에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와 함께 참정 대신 한규설 등 한국의 8대신을 어지간히 괴롭혔습니다. 급기야 이날 저녁 이토가 군과 경찰 병력을 이끌고 8대신이 모여있는 덕수궁 중면정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그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이토는 고종에게 여러 번 접견을 청했는데 고종은 몸이 아프니 대신들과 협상하라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드디어 밤 8시 대한제국의 운명이 걸린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토가 대신들을 한 명씩 지목하면서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요. 참정 대신 한규설은 한결같이 반대한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토가 왜 반대인지 설명 좀 하라 라고 묻자 한규설은 설명할 것도 없이 반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외부 대신 박재순의 대답이 좀 묘했습니다. 외교권이 넘어가는데 외부 대신으로서 어찌 찬성하겠느냐라고 하면서도 황제의 명이라면 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토가 말꼬리를 잡아서 협상으로 잘 처리하라는 것이 폐하의 명이니 외부 대신의 의견은 찬성으로 본다라고 멋대로 해석했습니다. 박재순은 우물쭈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탁지부 대신 민영기는 반대 의견을 냈고요. 법부 대신 이하영은 세계대세와 동양 형편상 불가피하지만 이미 1904년 맺은 한일 의정서 등이 존재하는 마당에 굳이 다시 새로운 협약을 맺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토는 대세와 형편을 안다고 하니 법부 대신의 의견은 동의로 봐도 지장이 없다라고 찬성으로 분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학부 대신 이완용부터 분위기가 돌변하죠. 이완용은 약소국인 한국이 거부할 힘이 없으니 협약 초안의 자구 등을 다소 수정해서 원만한 타협을 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토가 반색하면서 자꾸를 고치면 되니 기와 즉 이완용의 의견은 전적인 동의라고 해도 무방하다 라고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군부 대신 이근택, 내부 대신 이지용, 농산공부 대신 권준현은 학부 대신의 의견에 따른다라고 줄줄이 가표를 던졌습니다. 이 또는 그렇다면 참정 대신 한규설과 탁지부 대신 민영기를 빼고 6명은 찬성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참정 대신 한규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요. 나머지 7대신은 조야 간의 작구 수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한국이 실제로 부강해졌다고 인정할 때까지라는 허울 좋은 전제 조건을 넣고요. 일본 정부가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할 것을 보증한다라는 조항을 하나 추가한 조약문이 확정됩니다. 을사늑약의 골자는 유격권을 일본에 넘기고 그것을 관장하는 통감을 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약문을 완성한 일본은 공사관 요원들을 일본군 병력과 함께 외부로 보내서 그것에 보관되어 있던 외부 대신의 관인을 탈취해 와서 찍었습니다. 그때가 1905년 11월 18일 오전 1시에서 2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 체결에는 결정적인 하자가 여럿 보입니다. 정권대사 박재순의 위임장도 존재하지 않았고 교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약문에는 외부 대신 박재순의 서명과 관인만 있고 고종의 어세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조인 문서에 조약의 명칭도 없습니다. 국가 간 조약 체결은 위임, 조인, 비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어떤 것도 갖춰주지 않았습니다. 고종은 그것을 근거로 한국 황제가 동의하지도 서명하지도 않은 늑약이라고 호소하는 밀서를 각국 정부와 언론에 잇따라 보낸 겁니다. 한편 참정 한규설은 이완영 등의 배신으로 조약이 선포될 위기에 빠지게 되자 다리를 박차고 일어났는데요. 일본 측은 그런 한규설을 협방에 억류했고요. 잠시 이또가 찾아와서 한규설을 어르고 달랬지만 한규설은 나는 찬성하라라는 황제의 칙명이 있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사직은 무겁고 임금은 가볍기 때문이다 라고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규설은 훗날 나는 을선 이후 밀행시 즉 식지 않은 산송장으로 살았다라고 토로하면서 나는 죄인이니 죽더라도 부고를 내지도 말고 장례도 간단히 치르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반면 을사오적으로 지목된 대신들은 억울하다라는 상소문을 올려서 8명 가운데 대뜸 우리 5명만 지목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으로 지칭하냐라고 볼멘 소리를 냈는데요. 그러나 조약 체결에 앞장선 이완용은 늑약에 우두머리로 꼽혔습니다. 또 이완용의 주장에 동조한 이지용, 이근택, 권준현과 주무 대신으로 조약서에 이름과 도장을 남긴 박재순 역시도 빼박, 매국노로 지칭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이 또는 분명 대신 8명 중에 한규설과 민영기를 뺀 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했는데요. 그 6명 중에는 법부 대신 이하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하영은 반대 의사를 피력했지만 이또에 의해서 찬성표로 강제 분리된 바가 있죠. 그런 이하영은 을사오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약 체결의 전모를 최초 보도한 황성신문 1905년 11월 20일자를 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17일 참정 한규설과 법부 이하영 그리고 탁지부 민영기 등 2대신은 부자를 쓰고 다른 사람들은 가짜를 썼다라고 했습니다. 이하영은 이 황성신문의 최초 보도 덕분에 을사오적이라는 역사의 단죄를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대표를 던진 민영기는 당연히 빠진 거고요. 그러나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하영과 민영기가 이완영의 제안에 따라 조약문에 작구를 수정하는 자리에 가담했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은 한일 합병 후 귀족자기를 받고 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는 등 친일의 길을 걸었습니다. 을사 6적, 을사 7적이라는 단죄는 피했지만 친일파라는 손가락질은 피할 수 없었죠. 물론 한규설도 자기를 받았죠. 그러나 한규설은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주무 대신인 박재순의 행보가 눈길을 끕니다. 박재순은 당초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외부 대신의 관인 도장을 연못 속에 넣어두고 죽어버릴 것이다 라고 결연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러나 이또의 압박에 조인서에 영영 지울 수 없는 본인의 이름과 도장을 남겼습니다. 상황이 종료돼서 겹방 밖으로 나온 한규설은 외부 대신이 도장을 찍었다는 말에 하늘을 우러러 통곡했고요. 박재순에게 연못에 집어넣었다는 도장을 어찌했느냐라고 호통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재순도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조약이 체결된 11월 18일 새벽 이후에 서울의 분위기, 살풍경 그 자체였습니다. 매천야락을 보면 사기가 저하된 도성 사람들은 때를 지어서 나라가 망했으니
어떻게 살란 말이냐라고 외쳤다. 미친듯이 슬퍼하면서 꾸짖고 서성거렸고 밥짓는 연기도 나지 않았다. 일본 병사들이 순찰을 계속 돌았는데 이런 광경은 한 달 이상 지속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고종이 눈물을 흘리고 피를 토하면서 대신들이 일본과 한통속이 되어서 날 협박하여 죄악에 주인한 것이니 백성은 골개하라라는 명을 내렸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황성신문은 11월 20일자에 장제연의 시일야 방송제곡을 게재했습니다. 개 돼지만도 못한 대신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도적이 되었다라고 비판하면서 시국을 한탄하는 내용이죠. 이 논설은 영국인 배들이 발행하는 대한매일신보 영문판에도 전제가 되었습니다. 11월 30일 시종무관장 민영환이 자결 순국했습니다. 그러자 이날 아침부터 종로거리에 다수의 한인이 집결해서 교통이 두절되었고요. 일본 경찰과 헌병이 군중과 충돌했고 다수의 부상자가 생겨서 헌병 주둔소가 파괴되자 경찰이 발포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군중 100여 명이 체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9살의 원로 대신 조병세가 조약 철회와 을사오적 처벌을 촉구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일본 측 정보보고는 조병세가 상소를 올리자 종로와 남대문 일대의 모든 상점이 폐점, 철시했다. 국가원로가 국가대사와 관련해서 이권에서 상소할 때는 시내의 모든 상점이 철시해서 근신하는 것이 한국의 풍습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민영환의 자결 소식을 들은 조병세는 내가 죽지 않으면 죽는 날 어찌 민영환을 대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자결 순국했습니다. 을사년에만 홍만식, 송병선, 이명재, 이상철, 김보학 등이 그들을 따라 자결 순국했습니다. 어떻습니까? 1905년 을사년은 역사상 가장 을신년스러운 을사년이었다라고 해도 과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을사년은 어떨까요? 물론 나라가 곤두박질친 1905년 을사년과는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2025년 을사년 또한 만만치 않게 을신년스럽습니다. 지금 계엄령 선포 이후에 눈앞의 표를 위해서 역사의 심판을 경시하는 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지금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 중 누가 2025년판 을사 몇 적으로 손가락질 받을지 두고 봅시다.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